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주식 스마일 학교의 주호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들 보내셨습니까? 일단 시장 변동성은 더욱더 계속해서 확대되는 구간이 좀 만들어질 걸로 판단되는데요. 우리가 이럴수록 이제 뭔가를 또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는 그런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나 스토캐스터 이런 매매 기법을 또 완성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도 계시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동평균선이라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전략을 짜신다고 해도 그렇다면은 어떤 이동평균선의 매매 전략을 짤 건지 정확하게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눌림 매수를 쳐야 될 건지 돌파 매매를 해야 될 건지 이동평균선의 응용 전략까지 짜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제가 이 시간에 거의 2달여 간에 우리가 이제 기준봉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봉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장대 양봉이라는 캔들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 것보다 그 캔들이 차트상에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 우리가 차트를 열어놓고 그때그때 종목에 따라서 파악을 하고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좀 뭔가 차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전략이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주호 선생의 이제 그 주식 스마일 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두 가지 기법을 또 갖고 나왔거든요. 그럼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신다고 하면은 두 가지 전략을 한 번에 또 여러분 거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깔리겠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기준봉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시간 2달여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기준봉은 장대 양봉이 완성되는 시점인데 그냥 단순하게 장대 양봉만 나타나게 해서 이게 기준봉이 다 될 수는 없어요. 모든 투자가들이 기준봉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각각의 색깔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호 선생만의 기준봉 매매 기법은 일단 기준봉이 완성됐으면 이 완성된 시점에 이전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기준봉이었는지 또는 우리가 그 거래량, 장대 거래량이 같이 동반한 기준봉인지 또는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장대 양봉으로 돌파 장대 양봉이 완성됐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봉이라고 해서 장대 양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 또 신고가 돌파 장대 양봉 이 두 가지 채널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는 것은 수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박스를 구간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걸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인지 그럼 최근에 이 구간을 돌파시켰으면은 신고가 장대 양봉 이 두 가지 조건이 합리적으로 해당되죠. 그리고 정배열 초기 장대 양봉인지 보통 수렴 구간 속에서는 단기, 중기 이평선은 아래에서 수렴 구간이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121선이나 241선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위에서 머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초기 장대 양봉인지도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이평선 돌파 장대 양봉.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요. 이 장대 양봉을 돌파시켰을 때는 그 121선 이평선이 위에 있는 캔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깔립니다. 이건 제가 자료집에서 이미 다 배포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한번 열람을 하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정 이후 첫 장대 양봉. 그러면 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그 기법이요.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조정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그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응용 전략으로 가서 수익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럼 조정 이후에 첫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요.
조정,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생성됐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내리막길을 탔는데 이 언저리에서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응용 전략으로 다시 한번 고가까지 돌파시키는 파동을 우리가 조정 이후 첫 장대 양봉의 구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가의 시세를 알리는 장대 양봉, 기준봉이죠. 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실전 예를 전략을 든다면 여기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가 탄생하고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지 단면의 차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직접. 장대 양봉,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이전 저항 때까지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온 뒤에 그 이하 이 종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중심가도 붕괴시키지 않았죠.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다음 장대 양봉이 그려지는 파동으로 연결됐죠. 그리고 또 3당 상승으로 여기 중심가를 지지받으면서 붕괴도 안 시키죠. 그리고 다음 파동으로 또 연결되는 파동이 또 한 번에 나타나면서 1차, 2차, 3차 상승까지 연결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의 시세를 알리는 신호는 장대 양봉의 기준봉인데 우리가 이 기준봉은 조건에 따라서 다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집을 받으셨으면 그걸 가지고 응용력을 꼭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4가지 패턴을 가지고 응용 전략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은 세력들은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구조를 만드는데 이 눌림 구조를 어떤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전략을 짜느냐 그 의미인데요. 일단 우리가 기준봉이 완성됐으면 이 기준봉의 중심가는 무조건 선정을 해봐야 됩니다. 설정을 딱 해서 기준 라인 설정하는 것은 기준봉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 기준봉의 중심 라인은 여러분들도 다 체크가 다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수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심 라인 하나 딱 선을 끄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이 쓴 이후에는 음봉 눌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음봉 눌림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매수 타이밍을 치면 안 되겠죠. 매수 타점은 항상 양봉이 생성됐을 때 매수 타점을 치셔야 됩니다. 특히 주린 여러분들 경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도 매수 타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각도로 응용력을 키워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양봉이 발생했을 때 전략을 짜는 게 승률과 확률 면에서는 리스크까지 관리된다. 그리고 다음 패턴은 기본적으로 중심가격 하나 설정했을 때 여기에 3분의 1 정도만 조종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겁니다. 보통 중심가격 위에서 버티고 수렴강을 이유다가 2차 상승으로 이어간 종목들은 강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서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눌림 파동 이후에는 단봉인 양봉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치고 전략을 타이밍을 잡는데 이제 제가 그 N자형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자료집에 또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 종가를 기준으로 돌파 시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살포시 여러분들도 전략을 짜서 매수를 담는다고 하면은 다음날 N자 파동으로 유지되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패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관점이고 그리고 이 2가지 패턴은요. 일단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허구한 날 음봉으로 얻어맞습니다. 음봉으로. 계속해서 3음봉, 4음봉, 5음봉까지 때리면서 음봉으로 얻어맞으면서 이 기준봉의 시가 저가까지 내리막길로 가다 어느 날 갑자기 양봉이 하나가 딱 발생하면서 나는 추세를 돌릴 거야. 그리고 중심가 또는 기준봉의 종가까지 상승파가 나오는 경우 이런 패턴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경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 패턴은 기준봉이 완성되고 이 기준봉의 시가 저가도 붕괴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되면서 이 시가 저가가 어느 날 장대봉은 아닙니다. 장대 양봉, 그냥 일반적인 양봉, 단봉이 발생해도 됩니다. 발생했는데 여기 시가를 올려놓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기 고가를 한번 잡으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세진다는 거. 그건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4가지 패턴을 저기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4가지 패턴이 이 시즌2의 청기누설 쉽지만 강력한 비책 4탄. 여기 1탄 있죠. 2탄 있죠. 3탄 있죠. 4탄까지 아까 방금 전에 4가지 패턴을 응용해서 여기 매수하면 급등하는 특급 매매법, 주호 선생이 알려주는 거래량의 비밀, 또 2탄은 승률과 확률 높은 기준봉 눌림 전략, 장대 양봉 후
음봉, 거래량, 눌림 매매법인데 여기에는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타는 매수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200일선 매매법인데 200일선 다 같은 200일선이 아니라 200일선에 추가적인 다른 이평선만 여러분들이 겸해서 본다고 하면은 200일선 눌림 파동이 1년 중에 평균 단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2차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세 전환을 알리는 적산병. 적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눌림 매수를 칠 때 적산병 이후에 눌림 매수를 칠 때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따로 들어간다는 거. 조건. 그 조건은 여기 3탄 자료집에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노란톡방에 증정 다 해드렸습니다. 입장자는. 그리고 4타는 기준봉. 오늘 공부할 겁니다. 기준봉 이탈 후 세력의 매집 신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주린이도 쉽게 60분봉, 기준봉, 중심매매. 이제 우리가 단편으로는 일봉상 기준봉이 완성됐을 때 매매 전략을 짰는데 여러분들이 장중에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장대봉이 나오면은 우리가 60분봉으로 1시간짜리죠.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1시간짜리도 장대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눌림 매수를 쳐서 여러분의 당일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4탄.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입장을 못해서 1탄도, 2탄도, 3탄도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3탄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전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장자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개별 종목, 순환 장세, 특히 세력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매 전략을 짜서 기준봉의 매매의 모든 것을 평생 써먹을 수 있다. 이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기준봉 시가 이탈 후 세력의 매집 신호의 조건. 이제 기준봉을 붕괴시켰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래량으로 이제 판단 기준을 거기다 담아야 됩니다. 기준봉을 세워놓고 거래 없이 하락세가 유지되다가 기준봉 시가까지 붕괴시키는 파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세력들도 평단가라는 게 있어요. 평단가가 있는데 그 평단가 대비 걔네들도 마이너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N자 파동으로 돌려서 자기들도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패턴을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패턴상 기준봉이 하나가 딱 여기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간들 하다가 2차 상승도 못 올라가고 다시 계단식으로 하락세가 유지되는데 하락세가 유지되다가 여기 기준봉의 시가 저가를 붕괴시키는 파동의 기준봉들이 눈에 띄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짠다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본 30%짜리는 충분히 수익률을 또 거출할 수 있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반해서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있는데 이 장대 기준봉이 완성됐을 때 여기에 장대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눌림 패턴에서는 특히 음봉에서 나왔을 때는 이 장대 거래량보다 적게 거래량이 성립돼야 됩니다. 이 양봉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늘어도 괜찮습니다. 늘어도 괜찮아요. 거래량이. 대신 음봉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은 축소돼야 된다는 거. 저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를 돌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원칙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건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은 기준봉은 반드시 20% 이상의 기준봉이어야 돼요. 기준봉. 이걸 붕괴시키는 패턴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봉은 20% 이상짜리의 기준봉이 출현해야 되고 이 기준봉에 맞서 종가는 몇 프로 이상짜리일까요? 종가가 과연. 이것도 보편적으로 제가 다 체크한 부분이고 매매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종가는 뭐 7%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준봉 출현 이후 음봉 눌림 시 음봉 거래량은 기준봉 거래량의 몇 프로를 넘어서면 안 된다. 여기 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래량의 몇 프로, 뭐 3분의 1 아니면 3분의 2 어떤 전략일까요? 그리고 기준봉 시가 재돌파 시
무슨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거나 돌파할 때 승률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수익 청산은 기준봉 중심가와 종가를 목표로 한다. 기준봉 여기서 돌파를 시킨 걸 확인했으면은 기준봉 중심가에서 반절 청산하고 여기 기준봉 고가 아니면 종가 부분에서 반절 청산하면 100% 수익을 완료하고 청산 게임이 들어가겠죠. 그럼 중요한 건 기준봉 20% 이상의 종가는 몇 프로일 거냐. 그리고 기준봉 출현 이후 기준봉 거래량의 몇 프로를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기준봉 시가 재돌파 시 무슨 이동평균선 땡땡이죠. 60일일까요? 20일일까요? 5일선 아니면 60일선 아니면 120일선 이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거나 돌파할 때 승률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수익 청산은 기준봉 중심가와 종가를 목표로 한다. 그럼 이 내용은 주호 선생 노란토박에 들어오시면 자료집을 여러분들한테 증정을 해드리니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완수해도 이런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전의 시를 보겠습니다. 실전의 시를 본다고 하면은 이 종목엔 그린 리소스입니다. 이 종목 보세요.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가 장대봉으로 윗꼬리가 하나 발생하면서 나왔죠. 그리고 기준봉 시가를 제가 음봉 때는 잡지 말아야겠잖아요. 음봉 때는 시가 부분 내려왔어도 음봉 때 잡지 말고 기다렸더니 여기 시가도 붕괴시키면서 장대봉으로 붕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기다려봐야죠. 기다렸더니 여기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하루 이틀 3일 동안의 지지력이 확인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준봉의 시가를 넘어뛰었습니다. 그럼 넘어뛰었으면은 다음 날에 때렸는데 붕괴가 안 돼요. 붕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왜? 기준봉의 시가를 다시 돌파시켜 놓은 캔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전략을 펼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N자 파동으로 상승세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어느 정도 36,000~7,000원대까지의 28,000원대에서 36,000원 20% 이상의 수익을 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종가와 고가까지 한번 N자 파동, U자 파동으로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요. 기준봉 탄생 출현일 당일날 이 거래량은 제가 몇 프로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 3분의 1일까요? 중심일까요? 아니면 2분의 1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시켰을 때 여기 기준봉 시가를 돌파시켰을 때 땡땡땡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거나 위에 안착했을 때는 승률과 확률이 거의 80~90%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매매 전략을 짜도 되는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 이 종목은 지금 메갈CS입니다. 이 종목도 기준봉이 하나 딱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준봉이 나온 뒤에 여기 중심가는 이탈을 안 시키면서 꼬리로 때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 중심을 이탈시켜버렸죠. 이탈시키고 났더니 여기 부분에서 지지력이 확인된다 생각이 때 다음 날 또 음봉을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붕괴됐죠. 붕괴된 다음 날 계속해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다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고 수렴 구간으로 바뀝니다. 수렴 구간으로 바뀌었으면은 여기 부분에서 여기를 돌파시키는 파동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인데 여기서 돌파하는 전략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땡땡땡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를 돌파시키는 파동에서 이 부분에 이평선이 하나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바로 돌파시키면서 어떻게 됐어요? 장대봉으로 급등파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여기 장대 거래량에 어느 정도 양봉은 괜찮다겠습니다. 양봉은 이 장대 거래량을 돌파시켜도 괜찮고 어느 정도 이상의 상승 거래량이 나타나도 괜찮다는 거. 대신 음봉대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이 음봉대 거래량은 장대 거래량 출현일에 몇 프로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대신 몇 프로 이하만 유지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추격 매수 전략으로 당일날 쳐도 무리 없이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진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 꼬리 변동성을 주면서 기준봉이 하나 딱 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의 기준봉, 과거에 일주일 전, 2주일 전, 3주일 전 기준봉이 생성된 종목을 관심 종목에다 쫙 뿌려놓고 이 기준봉 시가를 이탈한 종목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렴 과정을 더 이상 하락 세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수렴이 끝나는 무렵에서 여기 거래량이 발산하면서 여기 기준봉의 시가를 돌파시킬 때 여기 부분이나 여기 부분에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걸려 있는데 어떤 이동평균선을 돌파 또는 안착했을 때는 이렇게 바로 추격 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눌림 어떻게 보면 기준봉 시가를 붕괴시키고 N자 파동으로 세력들이 재상승을 시키기 위한 신호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디 부분? 이 시가를 돌파시켰을 때 시가 이전 기준봉의 첫 번째 기준봉의 시가를 돌파시켰을 때는 세력들이 손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게임을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 기준봉의 종가나 고가까지도 무리 없이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전략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 종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와이어블입니다. 이 와이어블은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린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 장대 양봉이 이쪽 장대 양봉입니다. 워낙 이 앞부분 수렴 과정 거칠 때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이전 이 양봉의 거래량보다 더 높게 나오죠. 그러면 얘들도 다 기준봉입니다. 근데 첫 번째 기준봉의 기준으로 이 기준봉의 저가, 시가 부분을 붕괴시키는 작업이 나왔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붕괴시키는 작업이 나왔을 때 여기 부분에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60일이 될 수 있고 120일이 될 수 있고 5일선, 11선이 될 수도 있고 21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내용은 자료집을 샅샅이 한번 필독만 해도 제가 이 이동평균선이 어떤 이동평균선인지 면밀하게 해석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료집만 챙기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봉을 이탈한 종목으로만 매매 위주를 10일에서 15일 코스로 한 주든 10주든 매매 전략을 계속 짜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승률 감확률이 몇 프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지수로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런 전략으로 이 거래량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뭐 이것저것 우리가 기준봉을 매매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게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지표 필요 없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따라 붙을 수는 있어요. 이동평균선. 솔직히 이동평균선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도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꼭 설정을 해서 보는데 여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이동평균선은 몇일 이동평균선이 돌파 또는 안착했을 때는 이렇게 장대봉으로 이 시가갭을 메꾸는 작업으로 홈런을 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완료될 수 있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논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료집을 다 챙기실 수 있고 플러스 주호 선생이 직접 어떤 거예요? 기준봉 발생한 종목들을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또 종목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그냥 링크 제니시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시해드리는 게 아니라 명쾌하게 1차 매수가 7,500원, 7,300원, 2차 매수가 7,200원과 6,900원에서 1, 2차 매수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 따라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이 전략이 어떤 전략으로 나갔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보시면은 어떤 패턴이에요? 패턴상 패턴을 보시면 여기 기준봉이 하나 딱 생성됐죠. 기준봉이 생성됐는데 이전의 저항대와 지지대가 강했던 자리만 먼저 한 번 더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전의 저항대가 강한 자리, 지지대가 여기는 저항이 강했던 자리, 저항. 이쪽은 지지가 강했던 자리. 이쪽도 저항이 강했던 자리. 이 저항이 강했던 자리를 이
장대 양봉 대량 거래로 도입화를 시켜놨습니다. 도입화를 시켰다가 내려오는 척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전 지지대가 저항인지 지지인지 확인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럼 확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기준봉의 지지 저항 때는 얘는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구나. 그래서 주호 선생이 거의 이 부분에서 매매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익까지 냈기 때문에 많게는 30~40%까지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바로 갭으로 날리는 1,300원대까지 갭으로 날리면서 거의 40%대의 수익을 완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 매매 전략을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직접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짜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빨리 익혀지는 그런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KMW 같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에 기준봉이 완성됐어요. 확 올렸죠. 10,000원대에서 거의 20,000원 가까이 올렸다가 거래량 없이 그대로 하락파가 유지됩니다. 거래량 없이. 그러면 원칙은 여기 기준봉의 시가 자리에서 라인을 하나 딱 그었더니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도지형이 발생합니다. 도지형이 발생하다가 그러면 제가 여기다 어떻게 썼냐면요. 1번 기준봉의 종가 12,350원, 2번 기준봉의 저가가 12,340원입니다. 하단 지지대 제일 강한 구간입니다. 종가하고 시가가 딱 부딪힌다고 하면 우리가 중기하고 장기하고 골든 크로스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캔들, 이쪽 앞쪽에 보면 이쪽 차트를 끌어당겨 보면요. 앞쪽에 기준봉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봉의 종가하고 이 기준봉의 시가하고 맞부딪힌 자리가 딱 결합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못 깹니다. 붕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면밀하게 제가 해석을 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한번 읽고 또 읽고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주호 선생이 이런 종목은 여기 시가 언저리부터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17,000원. 이 종목은 16,800원부터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그래서 딱 16,870원인가 찍고 바로 밀렸어요. 바로 꼬리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날 꼬리로 흔들었죠. 그리고 현재는 15,000원대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예측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전 고가를 한번 테스트하거나 도입화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런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기준봉이 생성됐잖아요. 기준봉이 생성되면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10%든 30%든 라인을 그려서 여러분들 계좌도 배불리 그냥 2배로 눈덩이처럼 굴러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메가터치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다가 보시면 가격은 명확하게 제시된다. 4,700원, 4,600원 매수가. 그러면 딱 여기서 흘러내리는 파동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꼬리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꼬리로 친다는 것은 윗꼬리 캔들 공부했습니다. 자료집에 그것도 다 있습니다. 윗꼬리 캔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매집 패턴이다. 매집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물량을 한번 터치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숨죽인다. 숨죽였다가 또 한 번 윗꼬리 쳤다가 바로 6,200원대까지 상승을 시키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윗꼬리 캔들의 매집 패턴, 윗꼬리 캔들이 바닥권에서 음봉이나 양봉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웬만하면은 그 종목은 다 매집이 끝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앞전 고가까지라도 치고 가는 전략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현재 여기 윗꼬리 나왔죠. 그리고 다음 날 양봉으로 또 6,000원까지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조정파가 또 유지되는데 얘는 추가 상승이 예측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 왜?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이 대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이 거래량의 2배 이상은 나와야 이 종목은 끝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종목의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NK전자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여기 보시면 13,200원과 12,900원 매수 계속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한번 기준봉이 생성됐으면요. 왜? 라인이 그려지거든요. 이전의 저항대. 그리고 장대 양봉인데 이 종목, 이 패턴은 이전의 저항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 그리고 그대로 죽이죠. 하락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기준봉 시가를 바로 올려놨습니다. 하루 종가상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올려놨어요. 그럼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다. 그럼 이 라인을 여기 처음에 저항이 발생했던 이 라인을 하나 딱 끄면요. 왜 이 부분만 오면은 다시 올라가고 또 이 부분 내려오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모든 기준은요. 여기 기준봉 첫 번째 다음에 여기 기준봉 얘는 지지저항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입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지지저항을 돌파시키고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종가에 힘을 받습니다. 기준봉의 힘. 그럼 에너지는 1차적으로는 여기서 나타나면서 이 지지저항까지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이 13,000원에서 13,200원인 이 종목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한파동을 더 주겠다. 왜 한파동을 줄까요? 꼬리 변동성이 상단에서 가두리 칩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두리 파동이 가격이 레벨업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가두리만 쳤다가 한 단계 올려놓고 위에서 가두리 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힘에 응집을 하고 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응집이 어느 정도 끝낸다고 하면은 앞전 14,700원 돌파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캠트로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6,750원과 6,650원을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제시한 이유 명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준봉 첫 번째 기준봉 생성됐죠. 그리고 기준봉이 시가 라인을 하나 딱 그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붕괴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돌파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돌파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눌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전에 지지대하고 여기에 시가 자리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네모 박스 쳐놨죠. 여기 네모 박스에서 주호 선생이 정확하게 6,650원 이 구간에서 매수 전략을 펼쳤는데 바로 장대봉으로 올리는 파동 속에서 33.9%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펜트론도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죽여놓은 종목들은 이전에 저항이 됐던 자리를 돌파하는 구조. 네모박스 쳐줬죠. 이 종목도 딱 이 구간 여기 9,050원과 8,850원에서 매수 전략을 노란톡방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N자 파동으로 가면서 45.7%의 수익까지 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봉 매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일어나는 기준봉 매매를 선정해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다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 위주로 제가 선정해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면 이런 종목으로 한 주든 10주든 딱 일주일간만 매매 전략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전략이 이 시장에서는 통용되면서 보다 리스크는 축소되고 수익과 확률, 수익 낼 확률은 더 높아지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아 기준봉 매매는 꼭 여러분들도 해야겠다라는 멘탈이 딱 한번 또 생성될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데 여러분들은 기준봉 매매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60분봉입니다. 60분봉. 여러분들 60분봉 매매는 1시간짜리 단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가 거의 6시간 반이죠. 9시부터 시작하니까 6시간 반인데 6시간 반 동안인데 그러면 캔들이 6개 반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1시간에 한 캔들, 1시간에 60분봉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봉은 하루입니다. 그럼 캔들 하나 갖고 기준봉이 생성됐는지 생성이 안 됐는지 확인하고 기준봉 매매 전략을 제가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60분봉이에요. 60분봉으로 매매 전략을 짜면은 당일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일 매매. 어떤 전략? 당일에 1시간, 예를 들면 9시에서 시작해서 10시까지 기준봉이 딱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됐으면 꼬리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
언저리 여기 라인 쳤죠? 이 기준봉의 고가와 저가의 중심을 설정해서 여기 중심 라인에서 붕괴되지 않는 걸 한번 또 분봉, 5분봉 정도 확인해서 붕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면은 다음 5%든 7%든 10%든 수익 전략을 단기적으로 오늘 데이로만 매매 전략을 짤 수도 있고 추세 전략도 가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추가적인 조건은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봉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분봉 매매도 마찬가지듯이 조건이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맞는 조건. 그럼 제가 60분봉 기준봉은 몇 프로 이상짜리만 가능할까요? 몇 프로? 과연? 이 기준봉이라는 것은 60분봉 하나의 캔들에서 그러면 1시간짜리입니다. 하나의 캔들인데 이 하나의 캔들이 나왔을 때 출현했을 때 이 고가와 저가 부분에 저가부터 시작했는데 올림파동에 몇 프로짜리 일봉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5%짜리 아닐까? 7%짜리가 아닐까? 그러면 10% 아니면 한 15%? 12%? 여러 가지 관점을 대응할 수가 있겠죠.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60분봉 기준봉은 기본적으로 몇 프로? 이게 중요합니다. 몇 프로 이상짜리가 우리가 이런 매매 전략은 선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봉 중심가 가격 매매. 이 기준봉 중심가는 우리가 일봉에서는 제가 전략을 짜드릴 때 몸통 길이만 갖고 말씀드렸어요. 몸통. 그러면 여기는 60분봉은 꼬리 위 고가와 저가를 합산해서 중심 가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격에 지지력이 눈에 띈다 하면은 그때는 매수 전략을 펼쳐서 큰 수익률보다 5%에서 10%짜리 당일 대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기준봉 중심은 몸통과 고저.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려버렸죠. 고저로 선정을 해가지고 수익률 5에서 10% 오늘 올렸다가 그 오전장에 올렸다가 중심 지지받으면 오후장에 N자 파동으로 5%든 7%든 수익을 거출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러면 한 종목을 제가 볼게요. 이제 국제약품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상한가.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들어갔으면은 이때 보면 그 분봉입니다. 60분봉. 근데 일봉상으로는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기 때문에 다음날 기준봉이 시가 고가 잡히면서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어요. 60분봉상. 그리고 눌림 패턴이 진행됩니다. 눌림 패턴. 눌림 패턴이 진행되는데 여기 고저의 중심 가격에다가 선을 하나 딱 끄은다 하면은 꼬리로 때렸다가 종가상으로 1시간마다 1시간 동안 종가상으로는 꼬리를 올려놓습니다. 중심 가격 위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지형, 밑꼬리 살짝 달리는 망치형이 발생했는데 거의 뭐 도지형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윗꼬리 달린 캔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봉의 중심가를 지지받으면서 바로 장대봉이 또 한 번 60분봉에서 탄생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거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리량이 또 중요하겠죠. 거리량. 이 거리량은 기준봉 발생한 60분봉상 기준봉이 발생한 그 시간대보다 음봉 거리량은 분명히 작아야 된다는 거. 분명합니다. 작아야 됩니다. 음봉 거리량이 이 기준봉 대량 거래에 장대봉으로 뛰어넘어서는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 거래량에, 장대 거래량에. 이 장대 거래량에 몇 프로짜리의 돌파를 시키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60분봉으로 전략을 짜서 이런 장중에도 수익을 거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제약입니다. 뭐 같은 다 제약이죠. 이 종목도 60분봉이에요. 여기 60분봉이라고 써졌죠. 60분봉인데 이 종목도 60분봉 기준봉에 이 기준봉이 몇 프로 이상짜리는 이 종목을 선정해도 될 거냐. 그리고 우리가 기준봉 중심가격 매매 고가와 저가의 꼬리까지 합산입니다. 일봉은 제가 꼬리는 제외시킨다 했어요. 대신 60분봉에서는 꼬리까지 합산해서 중심가격을 설정한다 하면은 이 종목의 눌림이 이 중심가격에서 지지받고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 1,000원대에서 1,700원까지 바로 뽑아버리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제일 중요시 보입니다. 60분봉, 기준봉은 도대체 몇 프로짜리인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한 승산이 큽니다. 승산이 크기 때문에 전략을 짜야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자료집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풀이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조금 알아듣기 쉽게끔 풀어놨어요. 풀어놨기 때문에 자료집 보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보다 더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노란톡방에서 주호 선생한테 직접 질문을 하세요. 60분봉 매매 기법을 한번 열람을 해봤는데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준봉 실전 매매 아까 제가 링크 제니시스 그 설명을 해 드렸죠. 이 종목을 보시면 한 번 더 보세요.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고 이전의 저항대가 지지대로 확인되는 구조, 이전의 저항대가 지지대로 확인하는 구조가 딱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1차 매수가를 7,500원 이하 7,300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2차는 7,100원, 6,900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갔습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그랬더니 여기 구간에 딱 이 네모 박스입니다. 여기 지금 라인, 수평 라인.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버티다가 다음 날부터 갭으로 전날의 시간의 상한가 같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29%의 수익을 달성한다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건 노란톡방에 제가 직접 제시해드린 종목입니다. 링크 제니시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종목도 다 그렇고 그리고 이 C랩이라는 종목 보세요. 이 C랩은 딱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이전의 저항대입니다. 이전의 저항대. 저항이 강했던 자리, 저항이 강했던 자리. 이쪽도 마찬가지 저항이 강했던 자리인데 장대봉으로 뚫어놨어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날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날 눌림을 딱 주더라고요. 이날 딱 13,000 딱 500원 이하였습니다. 단가가 매수 단가가. 근데 15,500원 이하하고 그 다음 날 거의 28%가 급등을 했어요. 28%. 그럼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여기서 매수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전에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은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었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매 전략으로 짤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최근에 내려옵니다. 최근에 오늘도 내려왔어요. 그럼 이런 종목이 다시 내려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왜? 이거에 다시 한번 살려낸다는 이유는요. 어떤 구조냐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없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하락시켰다는 것은 여기 개인들이 붙어서 개인들 물량을 아예 다 싹쓸이 하겠다. 그냥 다 털게끔 손절매 나가게끔. 여기 지금 18,000원, 7,000원대에 물려서 13,000원까지 하락시키면 3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겁먹고 다 손절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구조를 만들겠죠. 더 물타거나. 하지만 주호 선생은 여기 부분에서 기다리겠죠. 이 부분에서. 그럼 매수 단가가 딱 설정돼 있죠. 그럼 이 종목은 아직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여러분들이 목표 단가는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 종목도 선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 매매 위주로 종목을 선정한다 하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 수익 구조도 맛을 볼 수 있다. 주호 선생 노란톡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양폴리라는 윗꼬리 캔들 나왔죠. 제가 윗꼬리 캔들은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증정 다 해드렸고 윗꼬리 캔들이 발생했을 때 딱 여러분들이 명시할 거 이전에 지지저항 때 형성된 자리 그리고 윗꼬리 캔들의 저가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는다 하면은 이 종목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 다시 재상승 시키겠다. 그러면 한번 흔들어 놨어요. 꼬리 변동성은 한번 흔들어 놓은 겁니다. 개인 투자가 돼도 여기까지 올라갔으면은 단기로 딱 치고 들어갔는데 꼬리로 흔들어버리면 종가 저가 만들었죠. 7,000원에서 5,700원대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손절매 나가겠죠. 오늘만 보고 들어갔더니 이게 상한가는 안 가고 후퇴해버렸으니까. 그리고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7,500원 이 꼬리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 윗꼬리 캔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를 하신다면요. 이렇게 12%든 10%든 5%든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충분히 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항상 명시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윗꼬리 캔들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이것도 되게 매도세가 너무 강했나? 세력이 다 털고 나간 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여기 음봉이 나타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 음봉 윗꼬리 캔들도 매집이다. 양봉과 음봉은 합산된다. 매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을 수익률을 충분히 거출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요. 오늘 자료집 1탄, 2탄, 3탄, 4탄. 4탄 오늘 60분 봉하고 기준봉 시가 붕괴시켰다가 세력이 주는 신호, 그 기준 시가를 올라타는 종목, 거기에 이평선이 있는데 그 이평선의 조건은 이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그 구간에서 방송에 입장하시면요. 제가 1탄부터 2탄, 3탄, 4탄을 여러분들께 다 한 번에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히든 종목을 두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히든 종목 두 종목 갖고 나왔는데 제가 시가 이탈한 종목 바로 본보기입니다. 시가를 이탈, 장대 양봉 띄워놨다가 시가를 이탈한 후에 여기서 작은 단봉으로 기준봉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다는 것은 여기 시가의 힘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가의 힘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중심가하고 여기 고가까지는 한번 U자든 N자든 상승세를 강하게 유지시키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겠죠. 그러면 이 종목 KT 포스코 협력 로봇 기업이고요. KT와 로봇 온 디바이스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바로 상승세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큰 종목이겠죠. 그러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조선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종목 공개해서 여러분들하고 방금 공부한 대로 전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직접 한 주든 10주든 몸소 체험할 수 있게끔 제가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상승세 나왔죠. N자 파동 기준봉 시가 붕괴됐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2차 하락으로 연결됐죠. 하지만 장대봉으로 한 번 더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저항대, 지지대 이 시가 부분에서 눌림 파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럼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앞전 고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패턴은 패턴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준봉의 패턴. 그럼 이 패턴은 보통 재료 뉴스가 중요합니다. 초거대 AI 순위 전 세계 1위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제가 두 종목을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두 종목을 종목명과 매수 비중과 매매 단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종목 두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서 조선생 노란톡방에서 한번 이기는 매매 기법을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은 매주 화요일 날은 조 선생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또 한 번에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고 또 기준봉 매매 기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도 그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종목씩 갖고 나와서 주호선생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매 전략을 짜드리고 하니까요.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주호선생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자료집도 챙기시고 이렇게 기준봉 매매까지 한 번에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조선생 노란톡방이니까요. 우리가 소통만 잘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구조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